자, 오늘 월요일 궁금한 종목 Y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자, 조금만 들어오세요.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인데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바이오가 제대로 가더라고요.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 120만 원 넘어가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네.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목표가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앞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그런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에 맞춰서 지금 뭐 캐파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5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8공장까지도 증설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뭐 100만 원대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제 100만 원쯤 오면은 네. 더 못 가고 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저는 증명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물량을 네. 정말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그래요. 더 줘야 될지가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제 상원 통과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조금씩 눌릴 때마다 그래요. 예,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자리가 아닐까, 고가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여전히 좀 기회 있다라고 봐주신 거고 그럼 눌림에 계속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위고비가 이달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 과거에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 제품 중에 싹센다라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싹센다보다 위고비가 조금 더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거의 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빈도수를 따지고 보면은 뭐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잘은 이게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 체감이 안 됩니다만 네. 그냥 숫자만 딱 봤을 때 싹센다보다 가격이 더 높다. 근데 싹센다 매출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고비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뭐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은 위고비 출시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에 이제 또 비만 치료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한미약품도 있고. 네, 한미약품도 있고 뭐 펩토론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런 거 사람들의 심리가 네. 만약에 위고비가 잘 팔려요. 잘 팔려가지고 정말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 이제 국내 K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이게 만약에 성공만 하면은 진짜로 유한양행처럼 네.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진짜 기대감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들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고비 들어오는 그 날짜에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아요? 세론이라든지요. 만약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고 추이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팔린다부터 시작해서 뭐 인기가 많다.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찾아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네. 주가가 올라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좀 좋게 보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 유한양행도 지금 자리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알테오젠은요. 이게 사실 네. 뭐 더 간다 말은 많은데 이게 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여기서 이거를 더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죠.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또 안 사자니 언제 빠져 이런 생각 들고 네. 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젠 내 접근하기 손을 좀 벗어났다.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노려볼 만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현금이 여유가 있고 좀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괜찮지만 이거를 과연 여기서 이제 접근할 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를 높이기에는 좀 네, 어느 그렇죠. 정도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서 좀 부담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 제약바이오 탑픽 받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블루엠텍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만 치료 네, 관련해서요? 근데 이 블루엠텍은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이거든요. 유통자. 네, 근데 여기가 원래 과거에 싹센다 유통을 했었는데 이 위고비가 이 블루엠텍에 거의 60%가 배정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고비 물량이 블루엠텍에 60%가 배정이 되면은 이 블루엠텍에서 지금 병원들에게 사실 이 의약품계의 쿠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들을 이렇게 병원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위고비가 만약에 물량을 받아서 이게 공급이 잘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괜찮아질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싹센다 대비해가지고 5배 정도 위고비 가격이 높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만 원이요.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블루엠텍 받았습니다. 의료계의 제약바이오, 의료계의 쿠팡. 네, 우려의 쿠팡이다 말씀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중동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 사실 주말 사이에 또 한 번의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협상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시장 안에서 주목해봐야 될 쪽 방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요? 방사는 이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된다. 지금 네,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방산 기업들을 이 이스라엘만 본다면은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이스라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네. 동유럽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랑 지금 또 우크라처럼 전쟁이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동유럽 국가들은 국방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슬람 국가권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라크가 이제 3조 5천억 가량의 천공 미사일 무기 유도 무기 수주를 했듯이 LIG 넥스. 네, 그렇죠. 이게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국방을 좀 예산을 늘리고 네. 이제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요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럼 방산 섹터들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탑픽으로 방산을 주셨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잖아요. 뭐 전망이죠. 네. 석유주 폭등 조짐 저렇게 키워드 달려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자리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근데 200달러는 모르겠고요. 네. 200달러 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중국 경기랑 좀 많이 그렇죠. 관련돼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좀 이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유가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석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공장도 많이 돌려야 되고 이런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좀 성장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네. 이런 쪽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 반응할 수 있고 보면은 국제유가 급락 나올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였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해상 운임 지수 이런 것도 발틱이라던가 그쵸. 상해 운임 지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중국 경기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이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습니다만 200달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석유주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앞서서 해상 운임 지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해운주도 계속해서 봐야 되나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나 싶기도 했어요. 아니 뭐 사실 조금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는데 HMM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글쎄요. 왜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물량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인해서 운임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을 때는 좋은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운주들이라던가 이런 뭐 방산이라던가 이런 쪽을 공통적인 사항들이 네.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접근해 봤을 때 아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이는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베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슈랑 테마에 너무 많이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중국 소비 이런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아 실적이 좋아질 곳이 어디냐를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네. 해운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이 좀 더 낫다. 네. 석유주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그 흐름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 주신 건데 그럼 오늘 탑픽 방산이잖아요. 네. 방산 안에서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인데 지금 주말 동안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독일에서 이 LIG 넥스원의 그 사족 보행, 고스트 그러니까 로보틱스. 네,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그 로봇 있잖아요. 네. 그 정찰견.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아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 모양처럼 생겼는데 예. 사냥개인데 로봇이에요. 그거를 지금 비전 60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제품명이 그걸 4대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출 받아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데 사실 이게 한 대당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엄청 비쌀 것 네, 같아요. 비싸대요. 보통 하나에 옵션이랑 다 하면 최대 5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돈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면 지금 LIG 넥스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 인수를 했잖아요. 경영권을. 그러면 거기에 인수를 한 이유가 이러한 그런 방산과 로봇의 결합,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다. 네. 그러면 지금 유럽, 독일에서 이런 것들을 제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미 시장이라던가 이런 유럽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 그러면 지금 LIG 넥스원은 방산 3대장 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비를 한다면 현대로템은 지난주에 또 신고가 찍었는데 같죠.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LIG 넥스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는 방산 플러스 로봇주. LIG 넥스원 그럼 지금 자리 금요일에 22만 3천 원이 종가인데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짧게 25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20만 원 좀 해가지고 좀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신고가 가면은 더 간다이기 네. 때문에 신고가 가는지 한번 보시고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LIG 넥스원 흐름 놓고 챙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궁금하네요.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가 또 많고 수요일에 한 차례 쉬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그래서 사실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기 네.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그 훈풍이 이어질지는 지금 약간 글쎄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잠정 실적이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주들에 조금 실적이 네. 찍히는 종목을 네, 봐보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억석가리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그럼 지금 자리 반도체는 아니겠어요?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뭐 소부장까지 네, 뭐 합쳐서 본다 해도 그렇잖아요. 전망은 그런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가봐야 모르니까. 아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모멘텀이 확실한
누가 봐도 여기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여쭐게요. 네. 이번에 로보택시 공개되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럼 2차 전지, 자율주행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것도 로보택시가 공개가 돼서 네. 그게 긍정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론의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일단 좀 비중 네, 줄여놓기. 일단은 비중은 좀 조절을 해두시고 뭔가 이슈가 나오고 소식이 예정되어 있다. 일 때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충격을 받으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